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내놓았던 사회 진단과 해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의 강연록 모음집 사상의 자유와 사회적 힘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당시가 엄청난 혼란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919년이니까요. 전쟁 직후 사회가 완전히 뒤흔들리던 때였죠. 슈타이너는 그때 사회 문제가 그냥 뭐 경제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봤다면서요? 그쵸. 그는 문제의 뿌리가 더 깊다고 봤어요. 당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시스템 자체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까요? 네, 슈타이너는 당시 사회를 좀 비유하자면 병든 유기체 같다고 봤어요. 핵심은 뭐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본질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막 뒤섞여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영역들이 뒤섞였다. 네.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 핵심 영역, 그러니까 정신 또는 뭐 문화생활 영역하고 법과 정치 영역, 그리고 경제생활 영역, 이 셋이 각자 다른 원리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세 가지 영역이요? 정신, 법, 경제. 맞습니다. 이걸 당시에는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본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슈타이너가 당시에 좀 위선적인 모습들도 비판했다면서요? 예를 들면 뭐 아동 노동으로 캔 석탄 떼면서 인간애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네, 그런 지적을 했죠.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 속에서 사는 지배층의 모습을 꼬집은 겁니다. 동시에 뭐 노동자 계급의 이론 역시 좀 제한된 시각에서 나온 한계가 있다고도 봤고요. 양쪽 다 비판적인 시각이었군요. 그럼 그가 말한 첫 번째 영역, 그 정신 또는 문화생활 영역은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본 건가요? 자유라고 했던가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이 정신 문화생활 영역의 핵심 원리는 자유입니다. 독일어로는 Freiheit라고 하죠. 자유. 그러니까 교육, 예술, 과학, 종교 같은 이런 활동들은 국가나 어떤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이거죠. 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당시에는 국가가 막 교육 내용이나 방법까지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보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걸 바탕으로 자유롭게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발도르프 학교가 생긴 거군요. 슈투트가르트에. 네,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유로운 교육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교육이나 문화가 국가나 자본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진짜 창의성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역, 법과 정치를 다루는 영역은 어떤가요? 여기는 자유와는 또 다른 원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법, 정치, 생활 영역의 원리는 바로 평등입니다. 독일어로는 Gleichheit. 평등이요? 네, 이 영역에서는 모든 성인 시민이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인간의 권리, 그리고 법률 문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시간이라든지 작업 환경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법, 정치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아,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군요. 정치 영역은 철저히 모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에 기반해야 한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영역. 경제 생활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봤을까요? 자유나 평등과는 또 다른 원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마지막 경제생활 영역의 원리는 형제애입니다. 독일어로는 뷰르덜리시타이트라고 하는데요. 형제예요? 경제 영역에서요? 네, 좀 독특하죠? 생산, 유통, 소비 같은 이런 모든 경제활동이 단순히 이윤을 막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협력하는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형태를 제안했어요. 독일어로는 게너사슈파튼이라고 하죠. 서로 필요에 따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독특해요. 자본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자본하면 개인 소유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자본을 개인의 영구적인 소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자본을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가장 잘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룹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아,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인가요? 네, 뭐랄까 능력 있는 관리자에게 맡겨져서 사회적 필요를 위해 순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스튜어드십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치 뛰어난 아이디어나 지적 재산이 시간이 지나면 공공의 자산이 되는 것처럼 자본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능력 기반의 순환이라 이거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슈타이너는 자유로운 문화, 평등한 정치, 그리고 형제적인 경제, 이 세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면서도 또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본인은 이걸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믿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사회 삼원론, 독일어로는 드라이 글래더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유토피아적 구상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가 겪고 있던 그 극심한 혼란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요? 네, 그는 이미 1차 대전 발발 전인 1914년에 유럽 사회의 문제를 사회적 암, 소셜 카리스노마라고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위기를 예견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영역이 뒤죽박죽 섞여서 서로를 침범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문제의 근원이니 각자의 원리에 따라 자율성을 회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아,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명확했군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슈타이너는 100여 년 전에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모든 걸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제하려는 데 있다고 봤고 그 대안으로 정신문화 영역의 자유, 법정치 영역의 평등, 경제 영역의 형제라는 각기 다른 원리가 존중되는 삼원적 사회 유기체를 제시한 겁니다. 100여 년 전의 진단과 해법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네요. 네, 시사하는 바가 많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는 어떤가요? 문화, 정치, 경제. 이 세 영역이 각자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슈타이너가 지적했던 것처럼 서로 뒤섞여서 갈등을 낳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슈타이너가 1세기 전에 던졌던 이 질문들이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